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현실적 목표, 반드시 달성해야 될 목표는 일당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정치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욕심을 낸다면 민주당 자체로 151석을 하는 것입니다. 최대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그보다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강원도 의석도 지금 현재 우리가 2석이지 않습니까? 2석인데 현상 유지가 어쨌든 바라는 바이고, 물론 뭐 바라는 바에 전성 후보도 당선되고 모든 후보가 다 당선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의석 수로 본다면 그렇게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 말씀 드리고요. 결국 전국적으로 국민의힘의 과반을 저지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목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변낙관하기 어려운, 참 어려운 선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더불어민주당으로 정말 더불어민주당이 독자적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국이 매우 불안정해질 수 있다. 특히 국민의힘이 일당이 되거나 국민의힘이 지금 170석 하겠다 이런 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로 그게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과반을 넘기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 나라는 지금까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락으로, 또 시스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국민들께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거는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절박함, 처절함, 진정함, 간절함. 이게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힘이 될 텐데요. 그런데 국힘당의 170석의 근거 없는 자신감은 대체 뭘까요? 어디 믿는 구석이라도 있는 걸까요? 항상 선거판에서는 겸손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은 걸까요? 아니면 지금 넘어지고 있으니 뻥카라도 날려볼 심산인 걸까요? 알 수 없는 국힘당의 느닷없는 헛소리가 우습기 짝이 없는데요. 모두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선거판에선 고개를 뻣뻣이 드는 순간 승패는 갈리게 되는 겁니다. 국힘당에서 이번 총선에서 얻게 될 의석수와 관련해 170석이라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나라를 이꼬라지로 만들어 놓은 이 무도한 정당이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170석을 확보한다는 전망을 내놓은 건데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앞에 실수로 숫자 1을 더 붙인 건 아닐까 싶은데요. 그냥 70석이면 그나마 그들의 주장을 인정해 줄 만합니다. 사실 그것도 많죠.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예상 의석수에 대해 153석 플러스 해가지고 한 170석은 돼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는데요. 그의 말의 맥락을 들어보면 희망사항을 이야기한 것 같지만 그는 진짜 170석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정 위원장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 국힘당이 불리하다는 분석이 나온 데 대해서는 지난번 일주 전 이슈 때문에 그런 거지 다시 그게 회복돼서 이번엔 우리가 꼭 과반을 한다고 본다. 선거에까지 조금 시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위원장이 말한 그 이슈는 이종섭 주 호주 대사의 귀국 문제와 황상무 대통령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발언을 둘러싼 논란을 의미하는데요. 정 위원장은 이어 두고 보라. 이제 1, 2주 뒤에는 다시 상승 곡선을 그어 치고 올라갈 것이라며 실제 결과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하면 과반 승리를 할 수 있다고 본다고 희망 회로를 돌렸습니다. 또 격전지로 분리되는 한강벨트나 낙동강벨트, 대전 충남 일부, 수원 용인 고양 이런 데서 이기면 우리가 승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중전을 펼치면 모든 사람들이 일치단결해서 싸우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정치 초딩 한동훈을 믿는 건가요? 그렇다면 국힘당 선거는 이미 끝났다고 봐야 할 텐데요. 선거에 출마하지도 못하는 자가 마치 자신의 대선 선거운동을 하듯 설쳐대고 있습니다. 그의 선거운동엔 후보자들이 없는데요.
나르시즘에 빠진 자신만 돋보여야 하는 한동훈, 폭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170석이요? 그게 가능할까요? 전 70석도 힘들다는데 500원을 걸겠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힘을 보태주신다면 이 파도는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비판을 수용하면서 걸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입틀막 정권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조국혁신당 1호 법안 한동훈 특검법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도 처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병의 죽음에 대한 수사를 축소하라고 시킨 자, 공수처가 수사를 전개하자 해외로 도주시킨 자, 그 자들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 국민들과 연대해 끝을 보겠습니다. 제가 고향 부산에 온 만큼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산 사투리로 경고합니다. 이제 고마 치아라마! 조국혁신당의 지지율 상승세가 뚜렷한 가운데 국힘당 홍준표 대구시장은 조국혁신당 등장으로 빛이 바랜 건 한동훈 이준석이고 득본 민주당이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홍 시장은 22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정당은 조국혁신당을 뜻하는 조국 대표의 이른바 지민 비조 프레임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홍 시장은 지인 비조 프레임이 먹혀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약진하고 있고 정권 심판론에 편승해서 비례대표는 조국 신당이 국힘당과 대등한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건 주장이 아니고 팩트이며 사실인데요. 이제서 돌아가는 상황을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게 정치적 시각과 법조적 시각의 차이라며 법조는 증거로 유무죄만 다투지만 정치는 국민 감성이 더 우선시되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의 돌풍을 법조적 시각으로 대응해본들 단기간에 그 기세를 꺾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힘당이 조국 혁신당 주요 인사들을 겨냥해 하급심 유죄가 확정되거나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점들을 공략하고 있지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이에 제3지대를 선점하는 듯 했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파괴력도 반감될 것으로 분석한 겁니다. 홍 시장은 DJ는 1천억 원대 비자금 파동에도 대통령이 됐고 온갖 비리에 얼룩진 트럼프도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며 마찬가지로 온갖 비리에 얼룩진 이재명 대표가 건재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라고 주장했는데요. 홍 시장은 그러면서 선거가 윤석열 대 조국 2차전 양상으로 가면 지금은 우리가 불리하다며 이런 사태가 오기 전에 더 빨리 정무적 대처를 했어야 하는데 내부 주도권 갈등만 부각되니 참 안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나선 홍준표 시장. 하지만 이미 늦었는데요. 걷잡을 수 없는 정권 심판 열기와 이재명 조국의 환상의 콜라보가 전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국힘당은 필패라고 봐야 할 듯 싶은데요. 그런데 역으로 170석 이야기를 하니 이게 무슨 정신인가 싶은 거죠. 뻥카도 설득력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전국 각 지역구에서 판세가 뒤집히고 있는데요. 그 국힘당 텃밭이라는 부산에서도 지각 변동 수준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